안녕하세요. 티믹스 ANC 클라우드 컨설턴트 유채린입니다. 지난 시간 진행된 하이퍼 클라우드 소개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 티믹스 하이퍼 클라우드의 아키텍처 및 구성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세미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저희 티믹스의 하이퍼 클라우드는 표준 클라우드 엔진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과 쉽고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들은 하이퍼 클라우드 내에 최적화 및 자동화에 제공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탈로그 서비스를 통해 오픈소스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하이퍼 클라우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까요? 하이퍼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상세 구성 요소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하이퍼 클라우드 클러스터와 마스터 노드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하이퍼 클라우드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전체를 관리하는 하나의 마스터에 여러 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자는 쿠베CTL이라는 쿠버네티스 CLI를 통해서 마스터를 제어하고 사용자는 노드에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또한 오른쪽의 그림처럼 하이퍼 클라우드는 마스터 노드 두 개의 컴포넌트로 분리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마스터는 작업을 위한 API 서버, 분산 저장소 etcd, 어떤 파드를 어떤 노드에서 실행할지 결정하는 스케줄러, 팟의 복제, 배포 명령을 수행하는 컨트롤러 매니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미니언이라고도 불리는 노드는 마스터와 통신하는 쿠벨렛, 외부 요청을 처리하는 쿠베 프록시, 컨테이너 리소스를 모니터링하는 C 어드바이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하이퍼 클라우드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퍼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구성 요소들입니다. 마스터와 노드로 나누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이퍼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되면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이퍼 클라우드 오퍼레이터를 거쳐 etcd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체크하고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하이퍼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는 파드,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쿠버네티스 관련 서비스 요청 수행은 쿠버네티스 API 서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쿠버네티스 API 서버는 쿠버네티스 전체 클러스터의 핵심 관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API 서버는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와 노드 컴포넌트 간의 요청 처리 및 요청이 유효한지 검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쿠버네티스의 모든 요청은 API 서버를 통해 다른 곳으로 전달됩니다. 하이퍼 클라우드 마스터 내의 오퍼레이터들은 쿠버네티스 API 서버를 와치하고 있다가 각 오퍼레이터 자신과 관련된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에 맞게 수행을 하고 해당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여기서 오퍼레이터는 일종의 컨트롤러로서 각 클러스터에 맞게 커스텀된 리소스들을 관리하고 그 리소스들의 동작 방법, 배포 방법 등등에 대해 정의하고 핸들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스터 내의 프로메테우스에서는 매트릭 수집을 통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데요. 프로메테우스는 오픈소스 모니터링 솔루션으로서 지표 수집을 통한 모니터링이 프로메테우스의 주된 역할이고, 프로메테우스에서는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자원이 지표 정보를 프로메테우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프로메테우스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지표를 읽어오는 풀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노드에서는 노드를 구성하고 있는 C 어드바이저와 노드 익스포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위한 매트릭을 수집합니다. C 어드바이저는 파드와 관련된 매트릭을 수집하며 노드 익스포터는 호스트 관련 매트릭을 수집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모두 쿠벌렛을 통해서 API 서버로 전달되게 됩니다. 노드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쿠벌렛은 각 노드에 한 개가 실행되는 에이전트로서 마스터와의 통신을 담당하고 있으며, 파드에서 컨테이너가 동작하도록 파드를 생성, 삭제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이퍼 클라우드의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하이퍼 클라우드 클러스터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오브젝트 4가지와 컨트롤러 2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기본 오브젝트 중 하나인 파드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쿠버네티스의 가장 작은 배포 단위로 쿠버네티스에서는 컨테이너가 아닌 파드가 가장 작은 배포 단위로 취급됩니다. 쉽게 이야기해 도커 이미지를 실행시킨 컨테이너를 감싸고 있는 단위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한 파드 내에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존재할 수 있고 이는 스케일링과 리플리케이션의 단위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볼륨입니다. 볼륨은 쿠버네티스에서 파드 안에 존재하는 컨테이너의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파드가 기동될 때 컨테이너마다 로컬 디스크를 생성하게 되는데 컨테이너 리스타트 혹은 새롭게 컨테이너가 배포되면 디스크에 기록된 그 내용은 유실되고 맙니다. 이때 볼륨은 컨테이너의 외장 디스크 역할을 하고 있어서 컨테이너가 재실행되어도 볼륨을 사용하면 파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쿠버네티스의 볼륨은 파드 내에 컨테이너 간 공유가 가능해서 왼쪽 그림과 같이 볼륨 1을 컨테이너 A, B, C에 마운트하면 컨테이너 A, B, C에서 볼륨을 공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입니다. 모든 파드는 고유한 IP를 가지지만 장애 발생 등의 이유로 재생성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IP가 변경됩니다. 서비스는 이러한 파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추상적 객체인데요. 파드 재구동 시마다 발생되는 IP 변경으로 IP를 이용해 서비스로 묶을 파드를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라벨 셀렉터를 통해서 특정 라벨을 가지고 있는 파드만 묶어 서비스하는 형태로 제공하고 또 서비스를 통해서 파드가 클러스터 내부에 어떤 것에 위치하던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쿠버네티스는 물리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복수의 가상 클러스터를 지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상 클러스터를 네임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 운영, 테스트 환경을 나누어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서 개발, 운영, 테스트 환경을 3개의 네임스페이스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으며 네임스페이스별로 파드, 서비스 등의 생성이 가능하고 사용자 접근 권한도 각각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임스페이스는 논리적 분리 단위이지 물리적으로 분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네임스페이스 간의 파드라도 통신은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는 앞서 본 오브젝트를 조금 더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컨트롤러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대표적인 리플리카 셋과 디플로이먼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리플리카 셋은 파드를 지정된 개수만큼 기동시키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이 고장나거나 과도한 부하를 받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리플리카 셋은 파드 셀렉터, 리플리카 템플릿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셀렉터를 통해 라벨을 기반으로 관리할 팟을 불러오고 리플리카를 통해서 유지할 파드의 수를 템플릿을 통해서 파드의 추가 기동 시 요구되는 파드 생성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의 경우에는 리플리카 셋을 통해 마이 앱이라는 앱을 3개의 파드로 유지 관리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개발자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버그를 수정함에 따라 진화합니다. 즉, 새 코드를 서비스에 적용하는 작업은 부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쿠버네티스에서는 한 버전에서 다른 버전으로 안전한 롤아웃을 위해 디플로이먼트라는 개념을 활용합니다. 디플로이먼트는 구동 중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인스턴스를 어떻게 생성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역할을 하며 대표적인 배포 전략으로는 롤링 업데이트와 블루그린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먼저 롤링 업데이트는 파드를 하나씩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새 리플리카 셋을 만들고 기존 리플리카 셋의 리플리카 수를 하나 줄이고 새로 만든 리플리카 셋의 리플리카 수를 하나 늘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서비스는 new 리플리카 셋에 의해 생성된 파드를 서비스에 추가하게 되고 추가가 끝나면 기존 리플리카 셋의 리플리카 수를 하나씩 줄이고
뉴 리플리카셋의 리플리카 수를 하나씩 늘리는 작업의 반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기존 리플리카셋의 리플리카 수를 0으로 만들면서 새 버전의 파드를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블루그린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하나씩 업데이트하는 롤링 업데이트 방식과 다르게 새로운 리플리카셋 생성 및 새로운 템플릿으로 파드를 생성한 후에 서비스를 새로운 파드로 일괄적으로 돌리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한 리플리카셋에서 다른 리플리카셋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퍼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의 개념들은 기반으로 실제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는 개발자 혹은 시스템 운영자들은 이러한 오브젝트들을 컨트롤하고 잘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어렵다고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퍼 클라우드는 사용자가 쿠버네티스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하이퍼 클라우드는 쿠버네티스의 특징을 잘 반영한 UX 및 기능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이야기하는 파드, 네임스페이스, 디플로이먼트 설정 등의 작업을 하이퍼 클라우드 상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 구성을 최적화하여 클라우드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하이퍼 클라우드는 한글 UI 제공으로 사용자가 클라우드 환경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퍼 클라우드는 쿠버네티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오픈소스 시각화 툴을 하이퍼 클라우드 내에 내재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효과적으로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라파나, EFK 스택에 최적화된 키바나, 이스티오에 의해서 수집된 각종 지표를 기반으로 서비스 간의 관계를 시각화해서 나타내주는 키알리 등 사용자가 쿠버네티스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이퍼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오픈소스 시각화 도구를 내재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VM, 컨테이너, 그리고 각종 자원의 모니터링과 성능 확인 등의 작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 클라우드는 CNCF 회원사로서 오픈소스 기반 기술 내재화 및 오픈소스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주기적인 업데이트로 새 버전을 기구축 시스템에 반영하는 일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겐 상당한 스트레스인데요. 하이퍼 클라우드는 쿠버네티스를 비롯한 프로메테우스, 엠보이 등의 글로벌 오픈소스 기술들을 주관하고 발전시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 CNCF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누구보다 빠르게 오픈소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해 하이퍼 클라우드의 사용자가 최신화된 소프트웨어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팀엑스에서는 R&D와 기술 지원 부서에 오픈소스 전담 DB, 미드레어, 클라우드 팀을 꾸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검증하여 제공함은 물론 오픈소스 기술 지원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팀엑스 연구소에서는 CNCF 커뮤니티 활동과 기술 협력, 코드 기여를 통해 오픈소스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엑스는 쿠버네티스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제공뿐만 아니라 업계 표준 기술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기여와 오픈소스 기술의 지속적인 검증 및 내재화를 통해 오픈소스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전문가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하이퍼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 진행한 유채린 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